네, 그러면 28페이지 가보세요. 기본서. 네, 당사자 이야기 나옵니다. 28쪽. 28쪽 가시면 슬쩍 지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태어나면, 태아가 출생하면 권리 능력 같습니다. 강아지는 권리 주체가 아니고 뭐다? 권리 객체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강아지를 뭐예요? 사람보다 더 중요시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취향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뭐일 뿐이다? 객체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있다? 법인. 그러니까 태아가 출생하면 자연인, 단체가 설립 등기하면 법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뭐하고 뭐가 있다? 자연인, 법인.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만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 그럼 우리가 당사자 일방과 상대방을 보게 되면 자연인과 자연인끼리 계약할 수도 있고, 자연인과 법인이 계약할 수도 있고, 법인과 법인이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도, 미래 중개업자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자연인으로서의 중개업자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법인으로서의 중개업자 종류가 두 가지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면 이제 의사 능력이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모두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시비할 게 없단 말이에요. 시비하는 것은 무슨 능력이다?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행위 능력. 그럼 제가 아까 당사자, 상대방, 능능 가치라고 그랬지. 그럼 첫 번째 능력이 무슨 능력이고, 두 번째 능력이 뭐다? 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놓지 보지 마시고 거기 행위 능력부터 먼저 기억하세요. 무슨 능력이요? 자, 행위란 단어 있죠. 무슨 단어요? 행위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 네? 법률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 능력은 뭐다? 두 글자 해볼게요. 법률, 행위, 능력 해놓고 만 19세 그렇게 가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손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죠? 그러니까 세트 명칭이 법률, 행위, 능력. 무슨 능력이요? 자, 단계 합, 법률, 행위, 능력. 자, 어느 때 갖춘다고요? 만 19세 때 가져갑니다. 몇 세요? 그럼 만 19세 이전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만 19세 이전은 뭐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자가 되고요? 만 19세 이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성년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몇 세 기준?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 19세 되던 해 오전 0시. 만약에 5월 15일 날 태어났다면 언제예요? 19세 되던 해 5월 15일 오전 0시가 만 19세. 5월 14일 날 오전 0시는 미성년자. 아시겠어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무슨 능력이 없다? 아니, 행위자 이 말을 같이 보느라니까 이쪽은 없다라는 얘기 아니야. 이쪽은 있다는 얘기네.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몇 세가 넘으셨으면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그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단독행위, 쌍방위, 합당행위를 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돈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법률 행위를 홀로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뭐 할 수 없다? 그럼 홀로 할 수 없으니까 미성년자가 뭐 될 때까지? 옆에서 먹여주고 키워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누가 해요? 부모가 하죠. 그 부모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면 친권자라고 그래요. 무슨 자? 친권. 그럼 친권자. 근데 또 친권자가 없는 경우도 있죠. 갑자기 부모가 갑자기 뭐 하는 바람에 아이만 남아가지고 홀로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도는 게 후견인. 누굴 둔다고요? 후견인. 그래서 보통 이 후견인들이 보통 예를 들어서 네, 갑이하고 을이 있었고 이 밑에 자식이 A, B가 있고 갑의 옆에 형제가 동생이 갑투가 있으면 혹시 갑, 을이 졸제 전부 다 뭐 해버리면 졸제 뭐 해버리면 이 가시게 되면 보통은 이 갑투 이 동생이 뭐 할까? 보통 뭐로 나올까? 후견인으로 보통 뭐예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갑투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을투. 그럼 여기도 자식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있으면 그러면 이 갑, 을이 만약에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훅 떠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상속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가겠지. 가겠지. 근데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 중에 이 재산이 전부 다 어디로 갈까? 남아있을까? 다 날아갈까? 보통 다 뭐 해버려요? 다? 먹거나 아니 뭐 하다 다 날려버려 보통이야. 그러면 이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게? 못한 거지요. 그럼 혹시 만약에 사고가 아니고 혹시 부인이 죽고 예?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또 뭐 하는 사람도 있어? 잊지 못해가지고 같이 또 따라 죽는 경우도 있어 없어? 같이 죽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죽기 전에 뭘 해놓고 가야 돼? 이 재산이 혹시 여기서 관리하더라도 내만 같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재산을 뭐 하지 않도록 쓰지 못하도록 뭔가 제도적 뭐에 장치를 해놓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뭡니까? 날라가면 보통 누가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예요? 후견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에는 보호하는 감독기관은 친권자 아니면 뭐다? 또는 후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은 이렇게 낱개로 돼 있으면 절대 그대로 안 돼요. 꼭 세트 명칭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란 말을 써주는 거예요. 무슨 대리인이요? 무슨 대리인? 그럼 법정 대리는 언제까지 존재한다? 만 19세까지. 그럼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 능력 갖는 날이 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법정 대리인 졸업식이 거행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성년과 성년으로서 뭐다? 인격체로 서로 존재하는 거지. 아시세요? 그럼 언제까지만 존재한다? 19세까지. 그러면 여기서 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법정 대리인 뭐예요? 허락을 뭐예요? 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홀로 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걸 만약에 미성년자랑 무슨 자랑? 미성년자랑 성년자랑 만약에 뭐 했다면 그럼 여기 홀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홀로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홀로 했어요. 홀로 했어요. 효력은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럼 일단 능력 가지고는 문제가 없으니까 능력 가지고는 4번이란 얘기지. 4번이 뭐예요? 뭐 확가적타 다 갖추고 단통 착사가 아니라면 무슨 유효? 그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대로.
근데 만약에 얘 누가 홀로 할 수 없는데 만약에 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홀로 하게 되면 이 계약은 몇 번은 아닐 것이다. 4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는 아니다? 그러면 몇 번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이 셋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 가니까 이제 거기 보면 밑에 박스 쳐 있죠. 여기. 제가 거기 5조만큼은 거기 중요한 거니까 그게 총칙의 비밀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박스 돼 있죠. 미성년자가 뭘 하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3번에 1번에 동그라미 2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나왔죠. 거기다가 암호 쓰세요. 암호가 뭐죠? 별 하나, 별 두 개 마주보고 별 나란히 가는 거 있었어요? 암호 쓰란 말이에요. 뭐라고? 별 하나 번쩍, 별 두 개 부딪히는 거, 별 나란히 가는 거 있었죠? 그게 아까 푼 게 뭐죠? 일방적 단독행위, 대립적 쌍방행위, 평행적 합동행위를 하면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문 몇 개 놓고서 1년 동안 공부하면 돼. 많이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독행위 하거나 쌍방행위 하거나 합동할 때는 누구? 법정 대리인하는 친권자 또는 뭐예요? 후견인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자, 이 위반 행위는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몇 번이 아니고 4번 아니고 1, 2, 3번 중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이 아까 뭐였더라? 불확정 유효.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불확정 무효 1번도 아니고 확정 무효도 아니고 불확정 유효에 속한다 그 얘기예요. 뭐 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총칙 비결이에요. 그럼 아까 해제라는 단어는 아까 언제 써먹었죠? 당사자가 능능 있고 약정이 단통 착사가 아니고 목적, 효력이 생긴다가 확가적타 다 갖추면 확정 유효일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쓰잖아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게 뭐다? 채무불이행 들어가서 양쪽 귀책사유,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나왔죠. 그게 이때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성년자가 성년자랑 계약하면 미성년자한테는 뭐야? 어드밴트를 주는 거죠. 그죠? 홀로 할 수 없는데 홀로 했으니까 효력은 4번 아니죠. 그러니까 1, 2번이 아니고 몇 번이다? 3번. 무슨 상태에 둔다? 불확정 유효 상태에 둔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미성년자 옆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법정.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정 대리를 만약에 병이라 한다면, 뭐라 한다면, 그럼 갑이 누구랑 계약한 거예요? 이 성년자하고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계약은 뭐 할 수 있다고?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취는 잡을 취입니다. 뭐라고요? 소는 소멸. 소멸을 뭐 한다? 잡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취소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혹시 신문 기사에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네? 과거에 말 타고 학교 들어간 분이 있었지? 네? 그래가지고 학교 입학해가지고 뭐야? 제대로 못 하지 않고 출석도 안 하고 또 시험도 안 봤는데 알아서 전부 다 뭐야? 네? 과제 제출된 거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꼼수 써가지고 자퇴하려다가 뭐라다가 자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습니까? 자퇴가 되지 않고 뭐야? 입학 취소가 나왔습니다.
뭐 났다고요? 그럼 자퇴하고 입학 취소는 뭐가 다를까? 자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다녔던 흔적은 남아있는 거지. 그럼 지금까지 3년, 만약 3년 다녔다면 3년 과정은 뭐 한 거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나중에 다시 뭐 해서? 때가 돼가지고 뭐 해서? 다시 또 학교 뭐예요? 복학해가지고 나머지 거 채워가지고 졸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입학을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유효 3년 동안 유효했다가 입학이 뭐가 되면 입학 시점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예 처음부터 뭐 하지 않았던 거야? 입학하지 않았던 거니까 입학이 취소가 되면 아무 흔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학교 다닌 것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뭐 한다? 입학 취소. 그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란 건 뭐죠? 유효 상태에 일단 있었다가 그러니까 떨고 있는 거지. 무슨 상태에 있다가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뭐 하게 되면 실제 취소하게 되면 2번 확정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된다고요? 확정 무효. 그러면 미성년자께서 무슨 자께서요? 자, 부모가 있었다. 갑하고 을이 있었다. 자, 그러다가 갑이 만약에 사망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 없었는데 이 18세 10개월짜리입니다. 자, 부모로부터 토지를 뭐 받았다? 상속받았어요. 뭐 받았다?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A 앞으로 뭐 한 거예요? 상속 등기가 된 토지야. 자, 그러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을이 남아있는 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법정 대리 아니에요? 어머니가. 누가? 이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 아닙니까? 근데 A가 돈이 필요하니까 누구의 동의 없이 법정 대리는 뭐 없이 동의 없이 이 토지를 뭐 했다는 걸까? 네? 네, B한테 뭐 했다는 걸까요? 매매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고? 그러면 혹시 이 토지를 만약에 판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얼마요? 그러면 이 A는 이 돈을 갖다가 좋은 데 쓸까? 주로 네, 흥청망청 쓸까? 그러니까 뭐요? 탕진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뭡니까? 신문 기사가 났어요. 이 토지가 네, 급상승합니다. 갑자기 5억이라고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5억.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그럴까? 네? 다시 돌려받고 싶을까요? 안 돌려받고 싶을까요? 네? 그럼 누가 나서서? 누구의 동의 없이? 네, 동의 없이 계약하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을 뭐 하겠다고? 네? 비점 때 뭐 하게 되면? 실제 뭐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러니까 몇 번이었다가 일단은 뭐죠? 유효 상태로 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로 보는 거야? 자기는 이 사람은 지는 4번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계약 당시 이자가 무슨 자였으므로 미성년자란 말.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8월 15일 날 태어났는데 19세 되던 8월 14일 날 만약에 뭐예요? 계약을 하면 무슨 자야? 그럼 이것도 시비거리가 되는 거야. 계약을 뭐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그러면 3번이 뭐가 되는 거야? 2번이 된단 말이에요. 몇 번 된다? 2번. 그럼 뭐라고 그래요? 확정 무효 만들었죠? 그럼 뭐라고 떠들 것 같아요?
확정 무효로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 돈 뭐 할 테니까? 돌려줄 테니까 등기 도로 내놓으란 얘기 아니야. 그죠? 이제 이때 쓰는 요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원인 없이 매매가 없었잖아. 원인 없이 가져간 것 뭐요? 돌려달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내놔라 이 얘기예요. 이걸 이제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냐면 부당이득. 무슨 이득? 무슨 이득을? 부당이득을 뭐하라? 네, 반환 청구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원인 없이 뭐 한 거? 가져간 거 뭐하라? 돌려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습니까? 무슨 이득? 네, 그러면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미성년자는 뭐 한다? 우리 법에서 보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잘 모를 때는 미성년자는 무조건 보호합니다. 무조건 뭐 한다? 보호합니다. 아시세요? 그러면 돌려주고 돈 다시 돌려받으면 돼. 근데 이것이 5천만 원 팔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5억이 아니고 네, 현재 만약에 50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 취소하면 안 되잖아. 5억은 불리하니까 돌려받을 것이고 500은 판 게 훨씬 유리한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취소 안 하겠다. 취소 포기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겠다? 취소 포기. 그럼 몇 번 되는 거예요? 확정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미성년자는 4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 3번. 자, 펴보세요. 왼쪽.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미성년자 계약하면 뭐 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취소하면 어디로 가고? 취소 포기하게 되면 확정 유효가 되겠지. 그럼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야. 자, 미성년자 옆에 법정 대리인 계시죠? 그죠? 그럼 미성년자 옆에 법정 대리인은 실제 취소해서 몇 번 만들 수도 있고 확정 무효 만들 수도 있고 취소 뭐해서? 포기해서 확정 유효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미성년자 옆에 계신 누구는 그 계약이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뭐해서 실제 취소해서 확정 무효 만들어도 좋고 취소 포기해서 확정 유효 그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를 보라는 얘기예요. 누구요? 자, 미성년자는 계약해가지고 아직도 성년되기 전이죠. 그죠? 그럼 미성년자 지가 계약해놓고 미성년 상태에서 실제 취소 2번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두 번째, 미성년 상태에서 취소 포기 확정 유효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느낌 같아서는 미성년자가 못 쳤으니까 사고 쳤으니까 실제 취소도 못하고 취소 포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딱 만들어보면 시험 보는데 얼마나 좋아.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면. 그죠? 근데 힌트를 드릴게요. 미성년자는 하나는 할 수 있어. 하나.
미성년자가 지가 계약해놓고 실제 취소 2번 만들 수 있고 취소 포기 4번 만들 수 있으면 법정 대리는 뭐가 필요해? 지 혼자 사면 되는 거지. 자, 미성년자 옆에 누구는 법정 대리는 실제 취소 2번 만들 수도 있고 취소 포기 확정 이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미성년자는 하나는 할 수 있고 하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미성년자가 스스로 지가 한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실제 취소해서 확정 무효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지가 취소 포기 확정 유효 만들 수는 뭐야? 없습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실제 취소 자격이 만약에 없다 한다면 뭐 한다면? 없다 한다면 자, 이런 부모가 있어요. 어떤 법정 대리인은 자식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뭐가 나간다? 1, 2, 3 뭐 주먹이 나가. 폭력적으로. 요즘 여러분들 TV에서 혹시 보십니까? 스카이 뭐 캐슬 뭐 나오잖아. 드라마 나오잖아. 거기 보면 뭐야? 공부해서 뭐 서울대 뭐 의대 가는 그 과정에 보면 두 대립적인 각이 세죠. 하나는 뭐예요? 스타 강사 붙여가지고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거. 하는 애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그런 거 안 붙이고 지가 뭐 하는 거. 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그 두 가지 대립적인 각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뭐 해서 하는 것하고 아니 자기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는 것하고 억지로 뭐 해가지고 주입받아서 하는 것하고 결과가 같을지라도 의미는 다르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무조건 때리는 부모가 있다 한다면은 미성년자가 만약에 가서 실제 취소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가서 취소해야 돼? 그러면 부모한테 뭐 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뭐 하는 거야? 얻어 터지고 가서 그 부모가 취소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얻어 맞고 취소하는 게 나아? 얻어 안 맞고 취소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무슨 상태에서? 지금 손을 잘 보셔야 돼요. 미성년 상태에서 뭐는 할 수는 있어도 실제 취소 조용히 처리할 수 있어. 근데 뭐는 안 된다? 취소 포기는 안 돼. 그것까지 하라면 법정이 필요가 없잖아. 그럼 미성년 옆에 누구는 뭐도 할 수 있고 실제 취소 확정 무효 만들 수도 있고 취소 포기 확정 유효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미성년자께서는 무슨 께서는 실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확정 유효가 되려면 손 이렇게 펴보세요. 이건 자연스럽죠. 근데 이거는 손이 어때? 손이 불편하잖아. 그럼 편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돌렸어요? 내려봐요. 편하지? 그럼 미성년자께서는 취소할 수는 있지만 취소 포기하려면 손 돌리고 이게 뭐냐면 성년된 다음 뭐가 된 다음? 그럼 성년이 됐습니다. 옆에 법대는 있을까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정 대리는 없는 거야. 부모는 있어. 살아있는 누구는 있어도 법정 대리는 없는 거야. 그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미성년자 옆에 누가 있지만 그럼 결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미성년 상태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야? 결함 있는 상태라서요. 무슨 상태? 결함 있는 상태 미성년자 옆에 누구께서는 법정 대리인은 실제 취소 2번도 할 수 있고 취소 포기 확정요 다 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럼 미성년 상태에서 뭐는 할 수 있어도 실제 취소할 수 있어도 이건 안 되지. 그럼 뭐가 된 다음에? 그럼 성년이 되는 순간 법대는 없지. 그럼 성년 된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야? 취소 포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자, 미성년자 옆에 누가 있다? 법대는 실제 취소 2번 갈 수도 있고 취소 포기, 확정유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 근데 미성년자 본인은 뭘 할 수는 있어도 실제 취소 2번 만들 수는 있어도 이건 안 돼. 그래서 얘가 뭐가 된 다음에 성년이 되면 법대는 없어요. 성년이 된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포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2번 만들 수는 있어도 미성년 상태에서는 4번 못 만들어요. 그럼 미성년 뭐가 된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손 놓고 이 상태에서 미성년자 자신은 뭘 할 수는 있어도 실제 취소 2번 만들 수는 있어도 이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럼 뭐가 된 다음에 성년 된 다음에 취소 포기 자격 주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 옆에 누구는 이것도 다 가능하겠지. 그럼 미성년자가 뭐가 되는 순간 뭐 할 수 없어요? 법정 대리는 없어. 근데 지가 알아서 해야 돼. 뭘 하든 이거 하든 4번 하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성년 상태에서는 2번 만들 수 있으나 4번 안 되죠. 그럼 뭐가 된 다음에 성년 된 다음에 지가 2번을 하든 4번 하면 되는 거예요. 성년 되면 누구는 없어요? 법정 대리는 없어요. 됐습니까? 자, 이게 조문에 있을까 없을까? 아니, 조문에 있겠지. 없을 리가 없지. 그죠? 그래서 좀 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미성년자는 어디가 아니고 1, 4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몇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뭐다? 3번. 결함 있죠? 결함 있는 미성년자 옆에 계신 누구는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어요. 결함 있는 미성년자는 2번 갈 수는 있어도 4번은 못 만들죠. 4번 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년 된 다음에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잘 보란 말이에요. 퍼펙트 유효할 때, 예? 이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확정 유효가 될 때 이걸 끝내는 여기가 뭐고? 해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는 어디 쓰던 거예요? 여기 있잖아, 3번. 3번 뭐라고요? 그러니까 해제란 단어는 계약 자체는 퍼펙트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채무 불이익을 문제 삼아서 끝내는 게 뭐다? 해제고. 취소는 처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결함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있다는 말이에요. 결함이 있는 미성년자는 뭐요? 취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단어 쓰면 되는 게 아니다. 해제라는 단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라는 것은 취소 캔이죠. 그럼 주로 어디 가나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주로. 이 상태 있으니까 미성년 상태에서 옆에 누가 계셨다? 법정 대리인이 있었는데 동의 없이 계약하니까 그럼 미성년자는 이 상태에서 뭐는 할 수는 있어도 네? 실제 취소 자격은 줘야 안 줘요?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법정 대리인 나서기 전에 누가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미성년자는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 포기 4번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까지 주면 법대는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정 대리인이 뭐 하는 거예요? 취소 포기해서 4번 가는 거죠. 그럼 미성년자가 뭐가 되면 누구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년된 다음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익혔죠? 나중에 이제 가서 조문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몇 편에서 한다고 했어요. 이게 몇 편? 그러니까 3편 채권의 계약에 뭐하고 해지하고 1편 총칙에 뭐하고
그럼 취소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취소하게 되면 결국 2번 가는 거야. 2번. 그럼 2번 가가지고 뭐 만든 다음에 뭐 만든 다음에 확정 무효 만든 다음에 뭐라고? 아까 자, 아까 법정 해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 플러스 무슨 배상? 아까 이거 그랬잖아. 그럼 아까 확정 무효 만든 뭐라 그랬어? 원인 없이 뭐 한 거? 돌려달라. 무슨 나눴어? 쓰는 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서 끝. 별도의 손해배상이 없어. 뭐로 끝? 근데 법정 해제는 여기 무슨 회복 들어가요? 그럼 이 취소가 법정 취소야. 무슨 취소요? 법정 취소 효과는 뭐로 끝나는데?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중에서 두 번째 늑을 공부한 거예요. 뭐겠다고요? 당사자 능력 있고 단통 착사가 아니고 확가적타일 때 몇 번? 4번이 돼야지 이게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오고 양손 이게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몇 번이 아닐 때? 그럼 당사자 중에서 두 번째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1, 2, 3번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미성년자 옆에 누가 있고? 생각하란 말이야. 미성년자 2번 만들 수는 있지만 4번 곤란하지. 그럼 옆에 누구는? 뭐 왔다 갔다 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뭐가 되면? 법대 있어 없어? 성년 된다면 지가 알아서 추인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뭐하고 뭐 지금? 총칙에 뭐 가지고? 미성년자 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왼쪽에 이제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 우측에 보시면 미피피 나오죠? 뭐 나온다고? 성년 됐는데 후견인이 필요해서 당한 쪽이 피성년 후견인. 좀 상태가 나은 게 이제 피한정 후견인. 그럼 여기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은 누구한테 내리는 거예요? 성년 된 자한테 때리는 것이 보통이겠지. 그죠? 어쨌든 거기는 미피피는 무슨 사유가 아니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사유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거기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내. 주로 내는 건 뭐다? 미성년자. 무슨 자? 미성년자. 그럼 미피피가 아니야. 그럼 전부 다 무슨 자야? 행위. 아니, 미피피가 아닌 무슨 자야? 행위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뭐 있는 사람? 그러면 취소란 단어 쓰면 안 되잖아. 근데 행위 능력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혹시 그분이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95세 먹은 분이 치매에 걸린 분,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쪽에서 매매 계약할 때 엄청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또는 뭐죠? 증여받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접근해가지고. 그 나중에 보니까 뭐야? 재산 100억짜리 토지가 뭐야? 증여가 돼 있어. 그러면 그 돌아가신 자식들이 뭐 가지고 시비해야 돼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미피피라 그러면 취소라는 단어를 가지고 공격할 텐데 뭐가 아니니까? 미피피가 아니니까 취소란 말은 못 쓰잖아. 그럼 뭐가 없었다? 정신줄 없는 거 네가 이용해 먹었으니까 뭐다? 의사 능력 없으니까 뭐다? 무효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확정 무효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줄 때 뭐가 있었다? 정신줄 있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결국 어디서 다툼이 생겨요?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죠. 미PP는 소송 제기할 거 없죠. 미PP 이미 정해져 있잖아 지금. 근데 의사 능력은 있다 없다는 그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자식들이 법원에 모제기해서 소제기해서 법원에서 정신줄 없었다고 판단되면 뭐로 때린다? 무효. 그 판결 받으면 뭐 하는 거야? 확정 무효가 되겠지. 그러면 의사 능력은 몇 번이 아니고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불확정 유효도 아니고 뭐다? 확정 무효라고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은? 그래서 판사가 이거 의사 능력 없었다라고 인정되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된 거 아니야. 그럼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똑같아. 뭐라고? 아니 뭐 저기 원인 없이 뭐 한 거 돌려달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의사 능력은 잘 취급하지 않으니까 포인트는 어디에 두세요? 행위 능력. 그러니까 능능할 때 첫 번째 능력 없으면 몇 번? 2번이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미PP가 취소하면 의사 능력은 몇 번일 수밖에 없어요. 2번 아닐까?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 의사 능력 없으면 취소 사유다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뭐다? 그건 무효고 행위 능력 없을 때는 2번이 아니고 몇 번이다? 3번. 그 두 가지 비교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사자 첫 번째 능하고 뭐예요? 두 번째 능 비교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로 뭐 가지고? 행위 능력 가지고 연습하면 돼. 네, 잠시 쉬었다 들어오겠습니다.